임차물 전대, 임차권 양도하고 임차물 전대합니다. 권리니까 양도하고 물건 남은 기간 병한테 살게 합니다.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양도 전대가 가능합니다. 법조문 따라서 주인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면 임대인은 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자, 건물의 소부분을 사용케 하는 경우에는 주인 동의 없어도 된다는 것.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이니까 여기 그 정도는 주인 동의 없어도 세줄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 소부분 사용케 있다고 해서 동의 없다고 해서 주인이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동의 없어도 되지 못합니다. 자, 이게 무단전대 사례 문제 한 문제짜리죠. 여기에서 5지문이 나와요. 그러면 갑을관계, 을병관계, 갑병관계. 임차인 을이 주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차 했네요. 이 병은 무단전차인. 자, 먼저 갑의 권리. 임대인 갑은 지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무단양도, 무단전대차가 임대인 갑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배신행위로 볼 수 없다면 주인은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부부, 배우자, 무단양도지만 같이 가구점 운영 사건. 그러면 배신행위로 보지 않아서 해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 자, 주인은 해지할 수도 있지만 해지 안 할 수도 있어요. 갑 맘이에요. 자, 해지 안 했어. 그러면 이 계약이 살아있기 때문에 갑은 임차인 을에게 월세 달라고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병한테 네가 직접 병한테 들이댈 수는 없다. 을을 대위에서 월세 청구할 수는 있다. 직접 안 돼? 대위로 세트로 해결하면 돼요. 자, 해지하지 않는 한, 넘버원, 해지하지 않는 한, 이 임대차 계약이 살아있는 한, 여기로 가야 돼. 해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갑은 을한테 월세 받고 있겠죠? 그동안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거야. 따라서 병한테 또 네가 돈 내 할 수는 없다. 해지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이 전속하는 한, 갑은 무단전차인 병에게 네 돈 내, 손해배상해 또는 부당이득 반환, 일단 돈 달라 할 수는 없다요. 없다. 불법 점유는 맞지만 손해가 없어요. 갑한테는. 왜? 그동안 월세 받았고 앞으로도 월세 받을 거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또 돈 달라고 못합니다. 병한테 돈 받고 월세를 두 놈한테 받는 거야. 두 놈. 그래서 외워요. 해지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이 전속하는 한 병한테 절대 돈 달라 할 수 없다. 그 돈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나와요. 할 수 없다. 자, 비록 무단전대차지만 이 계약은 유효입니다. 넘버 2, 넘버 1, 넘버 2. 무단전대차 계약, 무단양도 계약 유효입니다. 이거 강행 규정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의 없어도 무효되지는 않아요. 무단 동의 없는 계약이라도 유효. 외워요. 무단전대차 유효. 강행 규정 아니냐서 그래요. 자, 유효니까 임차인은 주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 있을 거고, 인도해서 병으로 하여금 사용케 할 의무도 있다. 흘러가고, 그런데 주인한테 들켜서 병이 쫓겨가면 병은 을을 상대로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을은 병한테 담보책임 부담한다. 다른 유사한 계약의 매매 규정이 준용되니까 무조건 책임 물을 수 있다. 자, 병의 점유는 동의 없는 점유, 불법 점유. 따라서 병은 임대인 갑에게 들이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무단전차인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하면 맞는 질문이 돼요. 그래서 갑이 쫓아낼 수 있어요. 불법 점유. 주인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또한 무단전차인에게 권리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적법 전차인에게 인정되는, 자, 건 사세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내 건물 사세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무단전차인에겐 주지
않는다. 이놈도 정답 지문이에요. 그래서 무단전차인 불법점유이기 때문에 무단이죠. 권리 주지 않는다. 권리 주지 않는다. 부속물,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결국 이놈이 정답 지문. 이놈이 정답 지문. 이놈이 정답 지문. 애들은 잘 나오고. 자, 이전에는 동의 있는 전대. 주인 동의 받아서 전대합니다. 적법전대. 자, 적법전대의 경우에는 법조문이 이 세 개가 있어요. 별로 안 중요해요. 3주도 한 번 나왔어. 자, 듣기만 해요. 동의를 받고 전대자 한 이 병은 적법전차예요. 우리 법은 이렇게 중요해요. 동의 있는 적법전대의 경우 적법전차인 병은 직접 임대인 갑한테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법조문이 있고, 그 다음 을에게 임차인에게 대한 차임 지급으로 임대인 갑에게는 들이대지 못한다. 뭐 이런 게 있고, 전대차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갑의 을에 대한 권리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전대체가 있어도 갑은 을한테 월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을한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월세해주고 을은 다시 이렇게 월세해주고. 그래서 적법 전대체가 있다 하더라도 갑의 을에 대한 권리 행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야. 맞는 지문. 자, 중요한 건 중요하다기보다도 적법 전대는 여기가 나와요. 여기가. 적법 전차인 병을 위한 조문, 법조문 4개가 나와요. 4개. 첫 번째, 제목을 익숙해져. 전차인 병의 권리 확정. 두 번째, 해지 통고할 때는 적법 전차인 병에게 통지해줘라. 해지 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그 다음 적법 전차인에게 에어컨 사세요. 부속물 매수청권 주고요. 내 건물 사세요. 지상물 매수청권을 줍니다. 그래서 병이 갑한테 적법 전차인 병이 갑한테 에어컨 사세요 할 수 있고, 내 건물, 이 병 건물이요. 전차인이 올려요. 내 건물 주인 네가 사세요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문. 전차인 권리 확정.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병이 이사 들어왔어. 짐 풀었어. 짐 푼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 연락 왔어. 쥐들끼리 합의 해지했대. 그래서 방 빼래. 병은 방 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전차인 권리 확정. 법조문. 적법 전대 일어난 후 임대인 갑하고 임차인 을이 지들 합의하에 계약을 쫑 냈다 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들이 합의로 쫑 합의 해지했다 했다. 전차권 소멸하지 않는다. 그대로 외워요. 이게 바로 전차인 권리 확정.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어. 3자 계약. 제3자 권리가 수익의사표시에서 확정되면 갑과 을 요약자 나약자는 지들 마음대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한다. 거기 제목이 3자 권리 확정의 법조문 제목. 여기도 똑같아. 한번 허락했으면 마음대로 쫓아내지 못한다. 3자 권리 확정, 전차인 권리 확정. 그래서 한번 동의해줬으면 남은 기간 을은 보장되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쫑낸다 하더라도 쫑나지 않는다.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건 제목으로 외우면 돼. 갑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에서 해지 통고를 합니다. 언제나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니까. 해지 통고를 할 때는 갑은 을에게만 하면 안 돼요. 현재 들어와 살고 있는 적법 전차인에게도 이 사실 알려줘야 됩니다. 해지 통고를 하면 적법 전차인에게도 통지해줘야 이놈한테 들이댈 수 있다예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해지 통고 사유가 민법에 4개가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기간 정하지 않은 임대차. 언제나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어찌됐든 갑이 임차인에게 해지 통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재 살고 있는 적법 전차인 병에게도 통지해줘야 이 전차인에게 들이댈 수 있다는 것. 그럼 어퍼. 해지 통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전차인에게는 들이댈 수 없다. 그렇게도 나오겠죠. 그 다음 다 했고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
부속물 매수 청구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이 끼어 있어라. 임대인 동의어도 부속시켰거나 또는 임대인 동의어도 임차인으로부터 어쩌고 했거나 임대인이 끼어 있어야 부속물 매수 청구가 가능해요. 따라서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했다. 그러면 갑한테 매수 청구할 수는 없어. 갑이 임대인이 안 끼어 있으니까. 그래서 적법조인데 부속물 매수는 조심하셔야 돼. 임대인이 끼어 있는 경우에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임차인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됐어요. 자, 여기 두 번째 해지 통고 전차인에 대한 통지에 관한 판례예요. 이놈이 정답집니다. 이놈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이 해지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적법전차인 병역에 통지할 필요 없습니다. 뭐만 통지한다? 해지, 통고만 통지하는 거예요. 여기는 채무 불이행, 해지죠? 해지는 전차인 적법전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 해지는 전차인에 통지 안 해도 전차인에게 들이댈 수 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제가 외우라는 거예요. 해지, 통고만 통지하는 거지 채무 불이행, 해지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해지, 통고만 통지해라. 그래야 들이댈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제목을 그래서 제가 외우라는 거예요. 해지, 통고 이것만 통지. 해지는 통지 안 해도 된다. 바로 해지돼서 그래요. 이유는. 자, 이제 보증금 이제 끝나가. 보증금이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원래 이게 잘 나온 동네가 아니거든. 자, 보증금. 뭐 한 문제짜리 아니고 지문 2개쯤 나왔어. 보증금. 가벌. 보증금 1000만원에 을이 살죠. 월세는 50. 자, 임대차가 끝났어요. 근데 이놈이 3달치, 4달치라고 하죠. 월세 4달치 200만원을 연체한 상태에서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 그러면 임대차가 종료했다면 밀린 월세는 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맞는지 뭐. 자, 우리 실생활에서 기간이 끝나서 이사 가는데 주인은 보증금 1000만원 받았는데 밀린 월세가 200이야. 그럼 얼마 돌려줘요? 1000만원에서 200 빼면 800만원만 돌려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간이 끝나면 밀린 월세, 연체 차임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그 얘기는 갑은 200 뺀 800만원만 보증금 돌려주면 된다. 자,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 두 개가 중요해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이에요. 기간 중. 자, 기간 중. 1년쯤 살고 있는데 남은 게 1년. 이놈이 벌써 4번째 월세 4달치를 못 냈어. 그러면 임대차 종료 전에는 밀린 월세 4달치 200만원이 보증금 1000만원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 공제되지 않아요. 기간 중에는 밀린 월세가 보증금에서 당연히 까지지 않아요. 갑이 월세를 왜 4달치나 안 내? 빨리 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밀린 월세. 당연히 까지지 않아. 그래서 만약 당연히 까져버리면 밀린 월세 내세요 할 권리가 없어. 주인은. 당연히 까지지 않아요. 임대인이 깐다면 모를까. 몇 번 독자 가다가 계속 안 내니까 야 보증금에서 200 깔 거야. 이렇게 임대인이 스스로 까지 않는 한 당연히 까지진 않아요. 따라서 연결돼. 이 판례가. 따라서 기간 중 이 시점이죠. 임차인은 밀린 월세 지금 4달치 200만원을 못 내고 있는데 우리 그렇게 주인! 밀린 월세 4달치 200 달라고 하니까 우리 이래요. 보증금 있잖아. 보증금 있잖아. 보증금 거기서 까. 나 못 줘. 밀린 월세 못 줘. 보증금 있잖아. 보증금에서 까서 저 밀린 월세 못 줍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보증금 있다는 이유로 연체차임 거절할 수 없어요. 그 판례야. 임차인은 기간 중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보증금 1000만원 있으니까 나 못 줘요. 거기서 까요. 이딴 식으로 밀린 월세 주는 거 거절할 수 없어요. 이거 이해해야 돼. 이해하고 외워야 돼. 기간 중에는 밀린 월세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보증금 있다는 이유로 저 밀린 월세 안 줄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까지지도 않고 연체차임 지급 채무가 계속 있는 거예요. 주인이 까면 모를까. 그래서 이 두 개가 장난친다고. 이 두 개가 종료 전 기간 중 같은 말.
기간 중에는 밀린 월세가 보증금에서 당연히 까지지 않는다. 당연히 까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연체 차임 채무가 있는 거야. 까져버리면 차임 채무가 없지. 그래서 당연히 까지지 않고, 따라서 기간 중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밀린 월세 주는 거 나 안 줄 거야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어요. 주인이 밀린 월세 달라고 하면 임차인은 미안합니다 하고 준다고 해야지. 뻗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큰 소리 치면 안 돼.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미안합니다 해야지. 보증금에서 까요. 그럴 권리 없다는 얘기. 됐어요. 자, 이제 끝났어. 주인은 보증금 주고 세입자는 목적물 주고 서로 동시에. 자, 이건 대원 판례라 그냥 이해하면 돼요. 보증금하고 목적물은 서로 동시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보증금 1,000만 원을 안 줘. 그러면 나도 못 줘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보증금을 안 주니까 임차인이 동시행의 항변권에 기해서 키 안 주고 계속 이사 못 가고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받을 때까지 빼면 안 되니까. 자, 동시행 항변권으로 기간 후 사용하는 거, 이거 불법 아니겠죠? 권리에 기해 사용하니까. 따라서 이 경우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이딴 거 지지 않는다. 불법 아니니까. 자, 하지만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 안 주니까 나도 계속 살고 있어. 3달을 더 살았어. 월세는 줘라. 월세는 줘라. 항상 남의 부동산 살면 월세는 줘야 돼요. 이게 바로 이런 문제 나오지. 비록 동시행 항변권으로 계속 살고 있지만 사용해서 이득을 얻는다면 당연히 이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의무 있다. 하지만 우리 계속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문 잠그고 친구 집 가서 살고 있어. 그 질문이요. 사용 안에서 이득이 없다면 이득 없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그냥 답이 다 있잖아. 지문 속에. 사용해서 이득이 있으면 돌려주고 사용 안에서 이득이 없으면 안 돌려줘도 되고. 대부분 판례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아. 이건 그냥 이해하면 되고 이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외워야 돼. 물론 작년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괜찮아. 이거 연타로 나올 그 정도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오케이. 자, 편면적 강의. 이게 마지막이죠. 어떤 규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가 되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냐. 대표가 부속물하고 지상물. 이 2개 했어요. 저거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가 되는 편면적 강행 규정. 그 다음 월세 관련 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조건 무효가 돼요. 그래서 차임 월세 관련 법조문들이에요. 얘들은 월세 관련해서 임차인한테 불리한 특약은 무조건 무효가 돼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그래서 차임 감액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 월세 깎아주세요 할 수 권리 너 쓰지 마. 당연히 무효지. 그 다음 태풍이 일부 날렸을 때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죠. 너는 나한테 차임 감액 청구 못하는 거야. 무효. 그 다음에 이기 차임 연체 해지 규정. 2달치 내가 월세를 못 내야 쫓겨가는 거지. 계약을 이렇게 해요. 너 한 달치 월세만 연체해도 내가 해지할 수 있는 거야 라는 특약을 걸어놨다. 이 특약은 유효 무효? 무효예요. 우리 법은 2달치 월세 못 내야 주인이 쫓아내게 돼 있어. 그런데 특약으로 한 달치 일기 차임 연체만으로도 주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월세와 관련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다 무효가 돼요. 임차인은 월세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래서 느낌으로 할 수 있어. 이 2개는 외워야 되고 부속물, 지상물 이미 우리 공부했죠? 그래서 2개는 외우고 나머지는 월세, 차임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차임 감액 청구권을 배제시키는 특약, 월세와 관련된 불리한 특약은 다 무효가 된다. 해당 법조문은 편면적 강행 규정. 우리 시험에 나오는 편면적 강행 규정 아닌 임의 규정을 보는 거, 이 2놈이죠. 비용. 아까 했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비용이 대표적인 임의 규정. 3번 나왔어. 다음 중 임차인에게 불리해도 유효인 조문은 규정은 그럼 이놈이 답이야. 3번 동안.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 불리해도 유효. 강행 규정 아닌 임의 규정. 정답점은 3번. 그 다음 이놈도 2번. 임차권 양도 전대에 관한 규정. 이것도 강행 규정 아니에요. 임의 규정이야. 그래서 갑과 을이 특약거로 너 내 동의 없이도 양도해. 이거 당연히 유효지. 임차인한테 오히려 좋은 거니까.
그래서 평면적 강의규정 아니에요. 그래서 임차권 양도 전대 규정, 임의 규정, 비용 상한 청구권 규정도 대표적인 임의 규정, 평면적 강의 규정 아니다. 그래서 무단 전대차가 유효인 거야. 무단 전대차 법 위반했어도 유효. 왜? 강의 규정 아니니까. 그다음 일시 사용 임대차, 하룻밤 콘도 투숙객, 부속물 매수 청구는 권리는 주지 않는다겠어. 하지만 이건 줘요. 비용 상한 청구권 규정. 한번 생각해봐. 콘도 투숙했는데 보일러가 고장났어. 주인을 찾았는데 주인이 없어. 그래서 내가 수리공이라 고쳐버렸어. 돈 좀 부품 사왔어. 그럼 다음날 퇴실할 때 수리비용 받아낸다? 그냥 가야 된다. 받아내야지. 내 돈으로 고쳐줬는데. 그래서 아무리 하룻밤 투숙객이라도 토하한 필요비 유익비가 있다면 비용상한 청구는 적용됩니다. 권리 인정해줘요. 비용은 항상 실비니까. 도둑놈한테도 주잖아.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비용. 그죠? 그러니까 비용 나오면 더 인정돼요. 그래서 하룻밤 콘도 투숙객도 비용 상한 청구는 인정됩니다. 부속물이 안 돼. 이거 같이 하셔야 돼. 부속물, 거기가 훨씬 잘 나와요. 이건 한 번 나왔고, 부속물은 한 4번 나왔어. 그래서 일시사용 임대차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 안 되지만, 비용은 실비기 때문에 하룻밤 콘도 투숙객도 비용 달라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민법 끝난 거야. 문제 하나 있네요. 문제 하나 봅니다. 갑소유 토지를 건물 소유 목적 임차 늘은. 그럼 갑소유 밑줄 항상 을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소유자 밑줄 오른쪽 놈 임차의 늘. 그런데 주인 동의 없이 병이란 놈한테 전대했구나. 아하, 너는 무단전대 사례 문제구나. 그러면 그래야지. 갑소유 토지 을 임차 을이 병에게 무단전대. 동의 없이 무단전대 사례 문제. 드립니다. 틀린 것은 1번. 그럼 보면서 을병 사이 전대차 계약은 유효다. 자, 무단 전대차 계약 유효. 맞지? 2번. 을은 병에게 건물을 인도해서 병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있을 유 의무 있다. 그래서 을은 병한테 건물 인도해서 병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 있다. 있을 유. 3번. 주인 갑은 이 임대차 계약이 전송하는 동안에는 이 토지 불법 점유를 이유로 무단전차인 병에게 차임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자, 갑은 임대차 계약이 살아있기 때문에 병한테 돈 내라! 할 수 없다. 우리한테 돈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가자는 얘기요.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해지하지 않는 한, 전속하는 동안 갑은 절대로 병한테 돈 내나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나오고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지문이 두 개로 나와요. 돈으로 퉁쳐. 절대 계약이 살아있을 때는 병한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같은 돈 내나 할 수 없어요. 을한테 월세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거니까. 맞아. 장난 좀 쳐주지. 4번. 을이 이 건물의 소부분을 병에게 사용. 자, 주인은 이를 이유로 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소부분 전대죠? 그러면 지금 동의 없이 소부분 전대한 거야. 그렇더라도 갑은, 주인은 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없어. 소부분 전대의 경우에는 주인 동의 없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동의 안 해줬잖아. 해지 안 돼요. 소부분이라. 소부분. 정답. 5번. 만약 이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이 건물에서 같이 살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주인은 해지할 수는 없다. 대부분 판례 그대로. 배우자, 동거, 함께 가구점 경영, 배신행위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지할 수는 없다. 그 나머지는 다 맞고 이놈이 가장 중요하죠. 3번.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전대차 유효 중요하고. 왜 이게 없느냐? 제가 우리 기출 편집한 거예요. 우리 기출의 정답 지문이 이놈이야. 정답 지문이 1번, 3번, 4번이 정답 지문. 이놈 당연히 흘러가겠지.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이놈도 흘러가. 판례사항이라. 오케이. 이제 특별법. 주택 조금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좀 벅차기 때문에 5개 법이. 자, 이제 우리 드디어 민법 맞췄어요. 34문제 했습니다. 34문제.
총칙, 물권법, 계약법, 34문제. 특별법이 6문제 나와요. 6문제. 자, 주택, 상가, 가담법, 집합건물법, 부동산 실명법. 첫 번째, 주택. 주택의 목차, 적용 범위, 전속기간, 들이댈 수 있는 힘, 대항력,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 최우선변제권 주고,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임차권 승계. 가장 중요한 건 대항력이에요. 대항력. 대항력이 주택에서는 가장 내용도 많고 시험도 많이 나와요. 기간도 잘 나오고요. 전속기간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전속기간부터 등기명령까지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자, 적용범위. 가끔 나오면 여기서 나와요. 주임법은 어디에 적용되고 어디에 적용 안 되느냐. 가장 안 중요한 데죠. 주임법 제일 안 중요해. 제일. 주택이 주거용 건물, 주택 임대차에 주임법은 적용되겠지. 자, 이 주택은 세트, 미등기, 무허가 건물 다 보호해줍니다. 다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 밑에 있는 토지, 대지에도 주임법이 적용됩니다. 왜 그러느냐? 주택은 안 날아가고 주택 밑에 있는 토지만 경매로 날아가도 이 대지 매각대금에 대해서 보증금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토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대지 매각대금에 대해서 무조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그게 훨씬 중요해. 그게. 그 다음에 미등기 온전세조. 당연히 주임법 작동시켜 줘야겠지. 저게 안 되는 거 하룻밤 투숙해. 일시사용임대차. 아이고 이 아까 어마어마한 권리들을 하룻밤 투숙객한테 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일시사용임대차는 주임법, 상임법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닌 법인 당연히 주임법 작동시키지 않아요. 하지만 예외 토지주택공사 LH, 지방공사, 중소기업 회사가 이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 또는 회사 직원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꽂으면 해당 토지주택공사 법인이 대항력 취득. 결국 이 사람들이 보호된다. 회사 직원하고 그 입주자 서민이 예외 잘 안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하는 거야. 기간. 의외로 잘 나와요. 주로 조문이죠. 법 조문. 기간. 갑 아파트에 새 들어왔죠. 주택 임차인 그림 그려놓고 계약서 쓸 때 특별히 기간을 안 정했어. 2년? 2년 살 수 있어. 계약서 쓸 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계약서 썼어. 2년. 지금 무슨 얘기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주택 임차인은 2년 살 수 있다. 2년 보자. 자, 두 번째. 얘가 2년 미만 1년으로 계약했어요. 을은 2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임차인만큼은 선택권을 주죠. 저는 2년간 살 수도 있지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이 1년 기간이 유효함을 임차인만큼은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큼은 1년 계약서 쓰면 1년 살고 이사간다 할 수 있다. 임차인만. 임대인이 주어로 나오면 임대인은 이런 거 주장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를 잘 봐야 돼.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안 되고. 그 다음에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임대차 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는 걸 본다. 법조문 그대로. 이거 7번 나왔어. 7번. 흘러가. 한 번도 장난을 치질 않아요. 그래서 맞는 지문. 자, 법정행시. 묵시갱시로 나와요. 기간 만료 전 6달에서 2달 사이에 주인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어. 그러면 기간 만료 시점에 전 임대차와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걸로 법이 본다. 이게 묵시갱신, 법정갱신. 6달 전부터 2달 사이에 상가는 6달 전부터 한 달. 상가는 한 달. 주택은 6달부터 2달 사이에. 법정갱신 됐어. 내가 전세금 3억에 살고 있었는데 어이구 이 날짜 자정 12시까지 기다렸는데 주인한테 연락이 없어. 그럼 전세금 올랐다 안 올랐다? 전세금 안 올랐다. 한참 전세금 오른 시점인데 주인한테 연락이 없었어. 그러면 3억으로 고정. 법정갱신. 그날 밤 12시에 술 먹으면 돼. 딴 데는 전세금 막 2배씩 올렸다는데 우리 집은 주인이 깜빡한 거지. 날짜를. 그러면 샴페인 터뜨려야지. 전세금 안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날 밤 술 마시는 거야. 날짜 체크해야 돼. 세입자는. 제가 전에 그런 적이 있어. 체크했다고 연락 왔어.
열심히 체크했지. 자, 하지만 전세금은 안 올랐지만 전에 내가 1년 아니 2년 살았는데 다시 기간 보장은 되지 않아. 3년으로 예를 들어야겠구나. 법정 갱신되면 기간 정함이 없는 거 그게 아니라 다시 2년 보장. 그래서 주택은 2년 보장. 법정 갱신, 묵시 갱신되면 다시 2년 살 수 있어. 2년 보장. 자, 하지만 우린 또 선택권을 줘. 임차인한테는 언제든지 이사 간다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저 2년 살 수 있지만 저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이사 가야겠습니다. 할 수 있다. 임차인만큼은 주어 잡아야 돼. 임차인만큼은 언제든지 이거 장난치. 이 둘을 장난쳐. 임차인만큼은 언제든지 저 이사 갑니다.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니까 바로 해지되는 게 아니라 3달 후 해지. 3달 후. 3개월이 여기서 나와요. 3개월이. 중간 개월수 잡은 거. 한 달, 6달 중간. 그래서 그대로 항상 임차인만큼은 할 수 있다로 끝나고 주어가 임대인이 나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도 임대인이 나오면 할 수 없어. 임차인만 선택권을 주니까. 자, 그런데 혹시나 임차인이 전에 2달치 월세를 못 낸 사실이 있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 위반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 이기차임에 연체해 있고 임차인 의무를 현저 위반했기 때문에 이 좋은 권리 주지 않는다.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잘못했구나. 너는 이 법정갱신되는 어마어마한 좋은 권리죠. 2년 다시 전세금도 안 올라가고 얼마 좋아. 이 좋은 권리 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 임차인들의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은 똑같아요. 기간 만료 전 6달에서 2달 사이에 임차인이 주인한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주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게 임차인들의 주인에 대한 계약갱신 요구권. 법정갱신이랑 똑같아. 6달부터 2달 사이 주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는 이 거절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절할 수 있는 거 자, 상가에서 하고 밀어버리면 돼요. 상가와 다른 점이 이놈하고 이놈이죠. 상가는 3기 차임 연체해야 거절할 수 있지만 여기는 2기 차임 연체. 주택은 무조건 2기. 무단전대 상가도 있죠. 무단전대하면 거절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가에 없는 사유죠. 전비속 포함한 임대인이 실제 들어온대. 그러면 거절할 수 있어요. 현실에서는 대부분 이걸로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안 들어오지. 그러다 이제 나중에 임차인 이사 간 사람 싸워야지. 손해배상하고 소송하고 이제 복잡해지지. 자, 중요한 거. 이거 한 번밖에 못 써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 한해 행사한다.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하죠. 한 번. 자, 계약갱신 요건 행사해서 갱신됐죠? 그러면 다시 2년. 그래서 법정갱신하고 똑같아져요. 다시 2년. 법정갱신돼도 2년 보장. 계약갱신 요건 행사해서 갱신돼도 2년 보장. 법정이 똑같아. 하지만 임차인만큼 또 언제든지 저 이사 갑니다 할 수 있다. 3개월 후 해지. 그러니까 법정갱신에서 애우고 여기다 그냥 거기다 갖다 써버리면 돼요. 갱신요구권은 상가에서 더 잘 나와요. 상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은 6달에서 2달이라는 거. 뭐 이딴 걸 내니까 해야지. 뭐 어떡해. 6달에서 2달. 상가는 6달에서 1달. 아, 법을 좀 같이 좀 통일을 시켜줘야지. 아, 왜 이런지 몰라. 그죠? 응? 6달에서 왜 통일을 안 시켜? 우리 힘들게. 수험생들 힘들게. 자, 이제 대항력. 우리 주택 임차인은 채권자죠.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지. 하지만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을 우리 박았다면 이사 들어가고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꽂았다면 이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 언제부터?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이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죠. 3자는 병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병은 새 소유자일 수도 있고 경락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경락인. 새 소유자. 매수인일 수도 있고 경매로 날아가서 낙찰받은 경락일 수도 있어. 3자한테 들릴 수가 있어요. 기간 중이라도. 그래서 존속기간은 기간 최소 2년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취지고 대항력은 중간에
가게 하지 않을 제도예요. 중간에 쫓겨가지 않아. 인도 및 주민등록. 자, 인도는 점유하란 얘기고, 이 점유는 간접점유도 똑같은 점유. 그래서 을이 세를 주죠. 전대차. 당연히 승낙받아야 돼. 허락, 동의. 그러면 전대차한 경우는 반드시 이 적법 전차인 병이 당연히 인도는 받아야 될 거고, 인도 플러스 얘가 주민등록을 꽂아야 돼요. 그래서 전대차가 일어나면 전차인 병이 반드시 주민등록을 꽂아야 임차인 을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지가 등록 꽂았다, 전차는 안 꽂았다. 그러면 대항력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차하면 반드시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임차인 을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을이 대항력을 취득하면 새끼인 병은 자연히 보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대항력을 취득해야 돼요. 새끼는 보호되니까 어미 밑에서. 자, 대부분 판례. 이 정도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노란색은 반드시 해야 되고, 주민등록 신고는 언제 효력 발생하느냐? 도달시가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때, 수리를 외워야 돼요. 행정청이 수리한 때 주민등록 신고 효력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대항 요건인 이 인도 및 주민등록 요건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유지. 중간에 전출가면 안 돼요. 중간에 전출가면 대항력 상실합니다. 그러면 이 주민등록에 관한 대부분 판례 꼭 임차인 의 주민등록만 하나지 않아요. 가족 한 놈만 꽂아도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 주민등록 포함합니다. 그래서 을 주민등록 안 하고 새끼, 자기 새끼만 부인 주민등록 한 사람 꽂아놔도 아무 상관없다. 대신 동거해야 돼. 동거하는 가족. 그 다음 내가 사는 집이 다가구 201호다. 그럼 전입신고할 때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까 전입신고할 때 호수는 신고 안 해도 돼요. 집원만, 번지수만 신고하면 대항력 취득. 하지만 내가 사는 집이 다세대 201호다. 그러면 다세대 주택은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이에요. 호수별로 소유자가 있어. 따라서 나는 정확히 다세대는 번지수 몇 동, 몇 호까지 정확히 전입신고를 해줘야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다가구하고 다세대 구별하시고, 뭐 이런 게 한 번씩 나왔어. 자, 행정기관이 내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해버렸다. 내 대항력은 상실합니다. 외워요. 느낌 가지면 큰일 나. 임차인 의사와 무관하게 행정기관, 주민센터가 내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해버리면 나의 대항력은 상실되는 게 원칙. 하지만 내가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등록을 받았다면 말소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상실되지 않은 걸로 본다. 즉 소급표 있다. 소급 유지. 그래서 결국은 피해는 받지 않는다. 하지만 원칙. 직권 말소한 경우 일단은 대항력 상실시킨다는 거. 돌아가. 왜 돌아가냐고. 그냥 처음부터 상실 안 된다고 보면 되지. 자, 대항력. 이제 여기가 이제 별세개 왕별이죠. 대부분 판례니까. 대항력의 내용이에요. 자, 대항한다는 게 뭔가? 우리 인도 및 주민등록 대항요건을 갖추면 중간에 건물 소유자가 아파트 소유자가 바뀌죠. 매매로 바뀌든 경매로 날아갔든 중간에 쫓겨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놈한테 새 주인한테 들이댈 수 있다. 그러면 들이댈 수 있다는 얘기는 일단 남은 기간 살 수 있다는 얘기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기간 말로 했던 매피 같은 보증금 3억을 누구한테 받아가느냐? 병한테 받아가는 거예요. 얘는 내 새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갑이 가지고 있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그러면 임대인의 지위 중 가장 중요한 게 세입자 이사 갈 때 보증금 반환 채무죠. 그래서 양수인 병만 보증금 반환 채무 부담, 양도인 갑은 보증금 반환 채무 면한다. 우리 전세권에서 했죠. 똑같아. 병만 부담, 전소유자 갑은 면한다. 주택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원칙이고 예외가 있어요. 기간 만료 후 주인이 바뀌었어. 그러면 임차인이 상당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면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의제기 이게 나오면 갑에게서 병으로 임대인주의가 넘어가지 않는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런 지문이 뜨고 판례 원문이 있어요. 따라서 이의제기하면 양도인 갑의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의제기하면 을은 갑한테 보증금 받아가려고 이의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의제기 나오면 넘어가지 않는다. 갑의 을에 대한 보증금 받는 점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을은 갑한테 보증금 받고 간다. 대부분 판례. 이건 좀 이따 할 거예요. 다 끝나고 이것도 대부분 판례들이요. 자, 이것도. 자, 저당권자 이건 이제 해야지. 법조문 별로 안 중요해요. 노란색 없으니까. 자, 내가 세 살고 있는데 은행이 경매로 날렸어. 법조문이에요. 경매로 내 임차권은 소멸. 하지만 내가 선순위 대학력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난 선빠죠? 언제야? 용? 저지. 그러면 경매로 날라가도 나는 선빠. 선빠니까 소멸하지 않아요. 선빠니까 경매에 들이댈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 대학력이 있는 선순위 선빠라면 경매로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선빠를 전제로 한 법조문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저, 용, 저, 이건 반드시 해야지. 한 문제짜리로 나와, 한 문제짜리. 사람이 5놈 나와, 사람이. 일단 주인하고 임대인하고 임차인을 먼저 잡아야 돼. 그래서 임차인의 동그라미 빵 하는 거예요. 일단 갑을 저는 중심 이렇게 하죠. 우리 시험은 이놈이 병으로 나오고 이놈이 갑으로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주인한테 배치시키고 오른쪽 갑을 먼저 중심 잡아. 그 다음에 저당권이 누구의 갑을 이거 병할게요. 병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을이 임차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렇게 소술돼. 그러면 병에 저당권이 있는 주택이니까 이미 내가 세 들어올 때 1번 저당권자 병이 있었다는 얘기요. 그래서 저당권이 있고 그 후에 내가 세 들어왔고 그 후 또 정이란 놈이 저당권 설정했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 그러면 저구나 해서 사람을 배치 딱 시키는 거예요. 갑을 배치하고 앞놈 병, 내 뒷놈 정.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이 문제 풀어. 이것만 배치시키면. 임차인의 동그라미 빵 해놓고. 그 다음에 한 놈이 더 나와. 2번 저당권자 정이 경매 신청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무로 나와. 무에게 낙찰됐다. 그러면 그림을 빨리 여기다 무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갑을 병정 무 5놈 나와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면 정답 지문은 항상 을이, 항상은 뭐 100%는 아니지만 80% 이상은 을주로 나오는데 정답 지문 박아. 자, 나는 따라해 빨리. 나는 호오빠. 저 용저니까. 나는 호오빠. 소매는 잘 안 나와. 나는 호오빠. 호오빠니까 소멸. 이게 나와. 호오빠니까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가 없다. 그래서 을은 무에게는 소수로 가면 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만 확인하면 돼. 주어가 을이 나오고 상대방이 무가 나오면 나는 오빠니까 무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소수로만 확인하면 돼요. 나는 이놈한테는 들이댈 수 없다. 주택 인도하고 이사가야 된다. 그런 점도 떠요. 들이댈 수 없으니까. 그 다음 이것까지 나오지. 배당은 순서대로 받아. 그래서 배당은 병이 을보다 먼저 가져가고 을은 정보다 우선하고. 이걸 어긋내. 을이 병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X. 정이 을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X. 이게 실제 우리 기출이에요. 판례 특강에 있는 사례 특강 있죠? 그게 다 이게 이렇게 지문으로 나와. 그래서 저, 용, 저 나오면 나는 호오빠 이것만 생각하면 돼. 호오빠니까 소멸. 호오빠니까 들이댈 수 없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내가 대항할 수가 없으면 이 경락인은 임대인 갑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하셔야 돼. 내가 들이댈 수가 없죠. 그러면 경락인은 갑의 지위를,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왔잖아. 갑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승계하지 않는다. 자, 승계하지 않아. 내가 아까 대항력 갖춰서 들이대야 병은 승계한다야. 내가 들이대야 남은 기간 내 주인이 병으로 바뀐 거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서. 하지만 내가 이 경우 들이댈 수 없다는 얘기는 나는 쫓겨간다는 얘기요. 이 사람이 소유자인데 내 주인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대항할 수 없으면 이놈은 임대인주의를 승계하지 않는다로 끝나고 내가 대항할 수 있으면 이놈은 임대인주의를 승계한다. 이렇게 민법은 항상 OXX라니까. 민법은 이 법칙을 빨리 하면 찍기가 되게 쉬워.
들이댈 수 없으면 너는 임대인주의 승계하지 않는다. 대항할 수 있으면 너는 임대인주의 승계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결하면 다섯 개 지문을 다 알아. 다섯 개 지문을. 그래서 배당은 순서대로. 정답 지문은 항상 대항 쪽에 나와. 대항. 배당금 이런 건 정답 좀 잘 안 박아요. 중개사법은 모를까. 민법은 이 사람이 여기서 살 수 있느냐 쫓겨가느냐 그게 중요해. 민법의 관심사는 돈이 아니야. 하참 돈은 중요하지.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얘가 과연 경락인한테 들이댈 수 있느냐. 그래서 정답 중에 여기다 박아요. 여기다 진짜. 네, 잘 보면 돼요. 자, 마지막 선순위 1번 저당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했대. 자, 날아갔대. 그러면 나는 후파였는데 선순위가 날아가 버렸죠. 그럼 내가 선파가 됐구나. 따라서 이 경우라면 내 임차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이제는 나는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 있다. 여기까지 하면 좋아요. 선순위가 날아가면 내가 없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내가 후파였는데 올라갔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들이댈 수 소수로 바뀌어버려. 후파에서 선파로 바뀌어버려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나머지하고 아까 안 본 대부분 판례들 덜 중요한 거 시험이 나온 거 그건 마지막에 딱 정리해 드릴게요. 그건 이제 그 할 사람만 하는 거야. 그것까지 하기엔 벅차니까. 지금은 중요한 것만 쫙 일단 스크린 할 거예요. 우리가 전에 한 애들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요.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봬요.